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CSS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기능 개발 작업에 들어갈 건데, 이제 제일 먼저 개발할 기능은 투두 생성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성 페이지에서 이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때마다 투두 스테이트라는 데이터로 계속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두 스테이트가 실제 사용자가, 즉 저희가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에 저희가 로컬 스토리지, 즉 브라우저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에 이제 투두 스테이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기능 개발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기능은 수정, 그 다음에 실제 생성과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 기능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VS 코드를 다시 켜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투두 생성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투두 생성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URL은 add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투두 이제 생성 페이지에서 제목과 내용, 요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 태그가 있습니다. 이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를 저희가 입력할 때마다 투두 스테이트라는 데이터로 계속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에 해당 저장된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 브라우저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로 저장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VS 코드를 켜주시고 투두 디테일 페이지로 이제 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폼 인풋에서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들이 입력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폼 인풋 일단 내부로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사실 기존에 작업해 놨던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풋 태그에는 onChange라는 여기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이쪽을 onChange 프로퍼티에 handle change input이라는 함수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럼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제목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현재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그 값이 실제 set input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여기 인풋에 저장이 될 거예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있는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쪽도 handle change text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용을 입력할 때마다 이제 이 그 입력된 값이 텍스트 밸류, 그리고 이 텍스트 밸류가 set text라는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에 저장되는 형식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인풋과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밖으로 끄집어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const 그 다음에 to-do state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set to-do state 그 다음에 use state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use state를 이렇게 써 주시고요. 타이틀은 일단 빈 값으로 선언할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 빈값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타이틀과 컨텐츠에 대한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 데이터 이제 형식은 객체예요. 객체 키밸류 구조.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자, 핸들 체인지 인풋 아래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set to do state라는 이제 여기 있는 메서드 호출해 주시고 이제 기존 값을 그대로 객체에 저장하면서 그 다음에 타이틀 값에 이 지금 현재 핸들 체인지 인풋으로 흘러 들어오는 값을 저장시킬 겁니다. 밸류 이렇게 저장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use state에 있는 set state 동작은 기존 값을 가져오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핸들 체인지 인풋을 통해서는 이 타이틀만 변화를 시켜서 저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 값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쓴 겁니다. 이 문법은 이제 참고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MDN 공식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기능에 대한 개요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리액트를 다룰 때, 특히 리액트에서 상태를 다룰 때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너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 체인지 텍스트 이쪽에다가도 하나 추가할게요. 자, 이 핸들 체인지 텍스트는 내용을 입력할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동일하게 set to do state. 네. 그 다음에 기존 값을 그대로 둘 거고요. 이번엔 반대로 이제 컨텐츠에 대한 값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텍스트 밸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투두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면서 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투두 스테이터를 우리가 이제 서브밋 하는 시점에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폼 인풋 보이시죠? 여기다가 중괄호 하나 열어주시고요. on change to do state라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가로만 열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하나만 수정할게요. 여기 있는 값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const result to do state는 이렇게 적고요. 기존에 있는 to do state 그대로 들고 오고 타이틀은 input value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자, 되셨죠? result to do state를 여기에 있는 값으로 치환을 다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result to do state를 여기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자, 핸들 체인지 텍스트도 똑같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const result to do state는 기존의 to do state 데이터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컨텐츠만 텍스트 밸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set to do state에 들어가는 이제 값을 result to do state로 그대로 바꿔주시고요. on change to do state에도 그대로 똑같이 result to do state로 넣어주세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실제 저희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했을 때 to do add 페이지에서 to do add 페이지 보이시죠? to do add 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여기서 실제 콘솔로 찍을 수 있으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자, 일단 콘솔로 실제 찍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n change to do state를 저희가 지금 폼 인풋에 프랍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handle change to do 아니다. on change to do state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함수로 다시 이렇게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to do add 페이지에서 이제 폼 인풋에서 일어나는 to do state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로컬 스토리 이제 저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on change to do state. 자, 여기로 가셔서 자, 흘러오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타이틀은 뭐뭐뭐, 그 다음에 콘텐츠는 뭐뭐뭐 이렇게 스트링으로. 자, 그래서 이 on change to do state를 동일하게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저장해 줍니다. to do라고 할게요. 그냥 set to do use state 하고 그 다음에 형식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시다.
자, 그럼 투두 헤드 페이지에서 현재 지금 이 투두와 셋 투두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투두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이 지금 보면 이 투두 헤드 페이지와 폼 인풋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 자체가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현재 상태를 관리하는 쪽이 두 군데가 돼버리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특성상 이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 투두라는 게 업데이트 되면 여기 있는 코드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선언이 됩니다. 즉 리렌더링이 된다는 소리죠. 화면에 다시 그려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중복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핵심은 일단 기능 구현에 좀 더 핵심을 맞췄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을 일단 조금 이제 내려놓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두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끔 set 투두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set 투두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데이터라고 한번 찍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보이시죠? ASD 123123 타이틀과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저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과 내용 이제 이쪽 공간에 뭔가 저희가 타이핑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실제 서브밋을 통해서 로컬 스토리지 저장하는 것까지 지금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릭하는 시점을 알아야 돼요. 이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클릭이 되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이 제목과 내용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버튼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이미 지금 저희가 onClick 버튼이라는 프랍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onClick 버튼 함수가 실행되게끔 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to-do add phase로 다시 돌아가서 onClick 잠시만요. 자, onClick 버튼이라는 이제 프랍을 열어주시고 똑같이 onClick 버튼이라고 해주세요. 여기는 onClick submit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onClick submit 함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인자로 넘겨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실제 우리가 클릭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 클릭을 했으면 이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클릭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클릭드라는 스트링이 출력됐다라는 거는 자, 언제 이 서브밋 버튼이 클릭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시점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기존의 투두 상태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투두 생성 기능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링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문자열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장해야 될 데이터 구조는 자, 우리가 지금 추가하는 요 투두라는 데이터 자체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존에 저장된 이제 투두 데이터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열 형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객체는 당연히 이 타이틀과 컨텐츠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로 표현하는데 로컬 스토리지는 스트링으로밖에 저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장하는 시점에서는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써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JSON Stringify가 있어요.
stringify는 이제 기존 이제 스트링이 아닌, 그쵸? 뭐 배열이라든지 객체 구조에서 이제 스트링으로 직렬화할 때 보통 이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로컬 스토리지 저장할 거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이 투두에 대한 데이터를 새롭게 저장할 때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끄집어 와서 거기다 병합시키는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이제 배열로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기존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열로 변환을 한번 해주고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JSON parse입니다. JSON parse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작업과 반대죠. 기존에 저장돼 있던 로컬 스토리에 저장돼 있던 스트링 데이터를 이제 원본 형태로 바꿔줍니다. 원본 형태가 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존 배열 데이터에 우리가 지금 만든 투두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을 그대로 코드로 진행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장을 하기 전에 앞서서 순서를 따지면은 이거겠죠. 기존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는 게 먼저겠네요, 그렇죠? 기존 데이터를 먼저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const saved data. save 데이터가 이제 local storage get item에서 이제 로컬 스토리지는 키밸류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그 값에 대한 키 값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는 to-do-list라는 키 값으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꺼내올 때도 마찬가지 to-do-list 요 스트링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져왔을 때 이제 데이터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만약에 처음 저장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예외 처리를 위해서 스트링으로 이제 빈 배열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열로 변환을 해야 되죠, 그렇죠? parsed 데이터는 JSON string parse죠. saved 데이터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기존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열로 변환해주는 작업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거를 여기다 쓰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존 배열 데이터에 지금 우리가 만든 투두 데이터를 그냥 병합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stringify를 통해서 로컬 스토리에 저장하면 끝.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기존 이제 배열 데이터가 얘죠. first 데이터에 이제 병합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푸시를 하게 되면 배열 제일 맨 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투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게 제일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제일 최신 데이터를 이제 제일 위쪽에서 보게 하려면 배열의 제일 앞쪽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unshift라는 걸 통해서요. unshif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unshift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넣으려고 했던 투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존 배열 데이터에 우리가 지금 만든 투두 데이터를 추가까지 한 거고, 이제 저장하는 작업을 할게요. 저장할 때는 자, save to-do list 데이터는 변수명은 아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save to-do list 데이터는 JSON stringify로 해서 기존 first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데이터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바로 저장만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자, local storage set 아이템입니다. 저장할 때는. 꺼내올 때는 get 아이템, 이제 저장할 때는 set 아이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키 값은 우리가 투두 리스트로 하기로 했죠. 투두 마이너스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밸류에 두 번째 인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장해야 될, 최종적으로 저장해야 될 save to do list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한 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자, 자바스크립트 검사 도구를 하나 켜주세요. 켜주시고, 자, 여기 지금 화면이 커서 제가 이렇게 가려지는데 어플리케이션 tab이 있을 거예요. 자, 맥을 이용하시거나 뭐 윈도우를 이용하시거나 똑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에 로컬 스토리지 보이시죠? 현재 URL 기준으로 로컬 스토리지 보이실 거고, 여기 http localhost 5173 여기를 클릭하면은 키 밸류 이렇게 뜨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 저장을 해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브밋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적었던 제목과 내용이 여기 키 밸류에 저장이 되면 됩니다. to do 1에 대한 컨텐츠라고 저장할게요. 그리고 서브밋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저장된 거 보이시죠? 추가로 다시 저장해 볼게요. 제목 2, to do 2, 그 다음에 to do 2, 이렇게 저장됐을 때 제일 앞쪽에 타이틀 to do 2라는 데이터가 오면 돼요. 자, 이렇게 바뀌신 거 보이시죠? 자, 보게 되면, 자, to do 2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1이 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이 친구는 계속 저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 로컬 스토리지는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PC에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투두 어플리케이션을 끄고 다시 접속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두 애드, 즉 투두 생성에 대한 기능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두 생성을 서브밋 버튼을 했을 때 투두 메인 페이지 있죠. 슬래시 페이지로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투두 생성 기능은 저희가 완료가 됐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것까지 잘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서브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장되고 난 다음에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까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작성을 더 해볼게요. 자, 요 시점에 하면 되겠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시점이 여기 이쪽 코드니까, 자, 여기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 패키지에 있는 기능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const navigate use navigate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use navigate라고 이제 치시면 자동 완성될 겁니다. 근데 혹시 안 되시면 여기 있는 리액트 라우터 돔 패키지 기준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navigate라는 이제 변수에 할당된 use navigate 훅을 통해서 저희가 페이지 이동을 할 거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navigate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와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동할 페이지, 그러니까 이동할 페이지 패스만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URL 패스만. 저희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슬래시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자, 메인 페이지 이동 기능까지 끝났고요.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자, 저희가 투두를 실제 추가한다라는 이제 이 상황을 놓고 한번 볼게요. 투두 3 컨텐츠.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투두 생성에 대한 모든 기능이 끝났습니다.